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돌싱 직장맘입니다. 결혼 생활은 11년 정도 했었는데 10년 넘게 같이 살았던 남편이 저랑 딸보다 자기 동생이 더 안쓰럽고 소중하다고 해서 미련 없이 갈라섰어요. 신우도 정말이지 구제불능인데 남편까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한심하게 선을 넘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지금도 제 선택에는 후회가 전혀 없는데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속이 뻥 하고 뚫릴 수 있는 조언들 부탁드려 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같은 과 한 학번 위 선배였죠. 그리고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요. 그에 반면 남편은 그 어린 20대 초반부터 주량이 남달랐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집안 전체가 술이라면 둘째라면 서러운 그런 집구석이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희 집은 아빠는 술을 한 잔도 못 드시고 엄마는 소주는 전혀 못 드시지만 맥주나 와인 정도는 드실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한 잔이면 얼굴이 불타올라 당신이 창피하다면서 술을 잘 안 드십니다. 그러니 그런 집에서 나고 자란 저와 제 동생은 당연히 술에 취약한 몸이었고 그런 제가 대학에 들어가 신입생 생활을 하려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저는 신입생 환영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억지로 마시고 기절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덕에 저는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기절한 저를 책임지던 한 학번 위 남편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고 또 저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주는 등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어이없게 눈이 맞아버렸어요. 이런 말 창피하지만 저는 그동안 공부한다고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처음 본 닭을 보고 엄마라고 할 듯 이성에 관심이 많고 연애를 하고 싶던 제 눈에 비친 남편을 저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랬던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필 그놈이냐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이후로는 그놈의 모든 단점도 장점처럼 마법에 걸리고 말았는데 심지어 술을 잘 먹는 것도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연애 반년 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콩깍지는 벗겨졌는데 다른 연인처럼 만나고 헤어지는 걸 반복하며 긴 연애를 이어갔죠. 심지어 저는 남편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간에도 남편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취업에 성공해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1년 뒤 저랑 다른 회사에 취직해 사회인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술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인간이 술만 마시면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덕에 저 혼자 참 마음고생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그놈과 끝을 냈어야 했거늘 그러지 못해 그 죗값을 아주 톡톡히 치렀죠. 그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런 놈과 결혼하면 저 술 때문에 내가 내 명에 못 살지. 결혼은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몇 번이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결국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희한하게 아쉬운 미련 같은 것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지내온 시간이 긴 만큼 빌어먹을 추억도 많았는데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놈과 헤어지지 못했던 거죠. 오죽하면 주변 친구와 선배들이 니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부부 같은 사이야. 그러지 말고 인정하고 이참에 결혼을 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결혼을 하면
그 상대는 남편일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며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그땐 그게 무슨 설레고 좋은 일이라고 저희 두 사람은 연애 6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죠. 그때 남편과 똑같은 시댁 식구들 셋을 패키지로 받게 되었어요. 그게 저에겐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였어요.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열어서 그 더러운 꼴을 다 봤거든요.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꽁꽁 싸매서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제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겠다고 피한 것이 천치에 한이 되었어요. 일단 시댁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 그나마 제 남편이 제일 정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정상적인 다른 식구들과는 멀리 하고 싶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자기들을 싫어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저랑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고 싶어 했는데요. 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술만 마시면 다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술을 마시든 아니든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일 뿐인데, 시댁 식구들은 술을 마시면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잘 못하는 저를 어떻게든 술을 먹이려고 했어요. 아우, 너는 이 좋은 걸 왜 못 마신다고 그러니? 자고로 술이란 먹을수록 는다. 어머니, 저는 술을 마시면 얼굴도 빨개지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어서요. 그게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머,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술은 음식이야. 네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실 수 있고 또 자주 마시다 보면 느는 건데, 괜히 네가 그런 생각으로 술은 안 마시려고 하니 몸도 그러는 것 같은 거지. 다 기분 탓이야. 나도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는 술 한 모금도 못 마셨다? 네? 설마요. 설마는? 안 그래요, 여보?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래, 그건 네 시어머니 말이 맞다. 애들 외가가 좀 엄해서 여자들은 술을 못 마시게 했지. 근데 막상 마셔보니 말술이었어. 나랑 결혼하고 그걸 발견한 거지. 대박이지 않냐? 어머, 여보, 새 식구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얘가 날 뭘로 알겠어요? 뭘로 알긴, 술 잘 마시는 시어머니로 알겠지. 난 강요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며느리도 술을 잘 마셔서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마시고 어울리면 좋잖아. 금방 친해지고. 아버지, 그리고 엄마, 그만두래. 지영이가 싫다고 하잖아. 난 술 못 마시는 여자가 좋아. 그래서 지영이랑 결혼한 건데 왜 자꾸 지영이한테 술을 권해. 술 주지 마. 오빠, 너 진짜 웃긴다. 언제는 술 못 마시는 여자는 재미없다며. 순뻥쟁이, 위선자. 그래, 실컷 욕해라.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까봐 너랑 반대인 지영이를 만났는데 네가 어쩔 건데? 너 진짜 계속 그렇게 살면 평생 혼자 늙는다. 뭐야? 오빠 너? 무서운 소리 할래? 내가 왜 혼자 늙어? 이렇게 인물이 출중한데. 나는 젊어서는 끝장나게 화려하게 놀다가 나이 40 되면 돈 많은 늙은 남자한테 평생 예쁨 받으면서 그 남자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저희 신우이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쭉 겪어본 신우는 정말 저런 사람이더라고요. 백조인 주제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부모 등에 빨대를 꽂고 등골을 쭉쭉 빨아먹었는데, 거기에 잊을만 하면 술 먹고 사고 쳐서 깽값 물어주게 만드는 그런 골치덩어리였죠. 그리고 저 골치덩어리가 돌고 돌아 제 몫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는데요.
애당초 시부모님부터가 문제긴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술을 먹고 치는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걸로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 먹고 하는 행동은 모든 용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 시댁은 술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선 시아버님으로 말하자면 술 먹고 취해서 길바닥에 주무시다 위험했던 적도 많았는데, 경찰들이 친히 집까지 데려다 서비스를 매번 받으시니 동네에서 유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 시어머니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시집 오기 전에는 술 한 모금도 못 드셨다는 분이 그렇게 술만 드셨다고 하면 노래방을 가셔서는 그렇게 젊은 남자들을 꼬시려 했다는군요. 그래서 그 일로 시아버님과 이혼 직전까지 가는 등 크고 작은 일이 참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하나라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이 집 구석엔 심심찮게 왕왕 터져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신우는 부모님의 나쁜 점을 골고루 닮은 졸작 중에 졸작이었는데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술만 취하면 객기가 발동하는 건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그 남자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도망을 갔는데, 당연하죠. 어떤 제정신인 남자가 그 꼴을 보겠어요. 물론 그것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찐사랑을 만났다면 다행인데, 애석하게도 신우한테 그런 복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신우가 자기 입으로 떠드는 만큼 생긴 건 참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얼굴 보고 접근했던 남자들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홀딱 깨는 신우의 주사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기겁을 하며 주랭랑을 쳤는데, 그렇다 보니 신우는 30을 훌쩍 넘기고도 시집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했죠. 거기에 직업도 없는 백조 신세였으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어렵사리 신우를 취직시킨 적도 2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그놈의 술 때문에 제대로 다닌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의 술을 끊어야 할 텐데, 술을 너무 사랑하는 신우와 술에 관대한 시부모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당신 잘못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는 신우를 애물단지 취급을 하더군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신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당신 집에서 나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는 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57세 나이로 위암 판정을 받고 5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암의 원인 역시 술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술 좋아하는 다른 가족들이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했어요. 특히 시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날 당신은 술을 끊겠다는 걸 가족들 앞에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선언도 3일을 넘기지 못했는데 당시도 민망하셨는지 서서히 줄여나가겠다고 말을 바꾸셨는데, 솔직히 그건 저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별 감흥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시아버님이 다 큰 딸과 단둘이 사는 게 힘드셨는지 큰아버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자기 손으로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신우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마치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듯 5년 후엔 남은 여생은 고향 땅에서 편하게 보내시겠다며 은퇴 준비와 주변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펄쩍 뛰기는 신우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는 어떡하냐고 방방 뛰더라고요. 아빠는 어쩐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 그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5년 금방인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오빠네 가서 살라고? 네? 아가씨, 그건 아니죠.
저희 집이 넓지도 않고 방도 2개뿐인데 어디서 생활하시게요? 누가 거기로 간대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나도 거기 가기 싫어요. 애 있는 집은 딱 질색이란 말이에요. 소정이 걔는 아무리 조카라서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찡찡거리고 시끄럽고 진짜 별로거든요. 신우는 제 딸이 유난스러워서 싫다며 자기도 우리 집에 오기 싫으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듯 저에게 눈까지 흘기며 말했어요. 물론 저도 그 순간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신우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한심하다는 듯 당신 딸을 보더니 내가 아무렴 네 생각도 안 하고 결정했을까봐 그때 가서 돈 2천 해줄 테니까 너도 너 살 집 구해. 그 전이라도 살 길 찾아서 나가면 좋고 그래도 2천만 원은 자립자금으로 줄 테니까 솔직히 전세는 어려워도 월세 보증금은 되잖아? 뭐? 꼴랑 2천만 원? 그럼 매달 월세는 아빠가 내줄 거야? 그야 그건 네가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부모 피 빨아먹고 살 건데. 이봐봐. 내가 그래서 아빠한테 무책임하다고 하는 거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적어도 걱정은 하지 않게 전세 정도는 얻어주고 가든가. 전세 같은 소리 하네. 시끄러워. 나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때는 나도 백수야. 솔직히 이 나이 먹도록 편하게 놀고 먹게 해줬으면 나도 할 만큼 했지 않냐? 그래, 마을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툭 까놓고 다 큰 니들이 이제 내 용돈이랑 생활비 정도는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이야 나도 벌지만 5년 뒤엔 벌이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니들한테 부담 주지 않을 거란 말이지. 내 집 팔아서 알아서 시골 내려가 살겠다는데 니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 그리고 특히 은진이 너는 양심 좀 가져. 이러다가는 아빠도 네 엄마처럼 내 명대로 못 살고 병나서 죽는 꼴 보고 싶어? 아빠는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나 아직 엄마 보내고 심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나더러 혼자 알아서 살라고? 누가 지금 당장 그러래. 5년 있다가 한다고. 그니까 너도 준비를 해, 이 기집애야.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너무해. 친아빠 맞아? 오빠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러다 진짜 아빠가 집 팔고 시골 가면 어쩌려고 그래? 장가 갔으니 뭐 이젠 관심 없다 이거야? 누가 그렇대? 그리고 너 꼬박꼬박 오빠한테 너라고 할래? 아빠가 이미 저렇게 결정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해? 이미 다 끝난 얘기야. 아빠도 많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겠지. 들어보니 틀린 말도 없잖아. 5년이면 너도 뭐든 할 수 있어. 불평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 너도 이렇게 계속 빌붙어 살 순 없잖아. 진짜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그냥 이번이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뭐든 해. 계기는 개뿔. 진짜 너무들 하네. 그러니까 내 편은 한 명도 없단 소리지? 몰라. 나 그냥 막 살아버릴 거야. 나중에 후회들 하지 마. 신우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서운한지 신경질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당시 저희 부부한테는 6살인 딸이 있었는데 신우는 그런 조카가 너무 시끄럽고 귀찮다면서 싫어했거든요. 저희 딸이 그래도 예쁜 고모라고 시댁에 가면 고모랑 놀고 싶어 했는데 그럴 때면 신우는 질색팔색했어요. 다른 집 신우들은 그래도 조카는 예뻐한다고 하던데 저희 신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저런 신우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야 할까봐 저는 싫었고 신우 역시 우리 집은 오기 싫다고 하는데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엔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이번만큼은 신우이와 제가 마음이 통했으니 우리 같이 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아버님의 귀향 소식을 듣고 집에 온 날 남편이 뭐가 불만인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가 자기 동생한테 했던 말이 거슬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꼭 그렇게 애 서운하게 말을 해야 했어? 내가 뭘? 아빠 얘기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가 먼저 은진이한테 그랬잖아. 우리 집이 넓지도 않은데 어딜 와서 사냐고. 지금 당장도 아니고 5년 뒤 일인데 그렇게 그게 발끈할 일이었어? 그야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속마음을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고. 내가 진짜 그때 바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당신 체면 생각해서 참은 줄 알아. 아, 그래서 내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한 말에 화가 나서? 그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처남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다는 듯 제 앞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병을 꺼내 벽나발을 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꼴불견처럼 보였는데 그날 이후 삐쳐서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동생인데 서운할 수 있죠. 그래도 저랑 신우의 관계를 생각하면 남편도 제 입장을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가뜩이나 우리 딸을 싫어하는 신우인데 왜 저 혼자만 기분이 나쁜 건지 저는 그것도 서운했는데 그리하여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골이 나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이혼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긴 했네요. 어찌 보면 사건의 복선과도 같은 힌트였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오빠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와 우리 아이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소 닭 보듯 하던 여동생이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부모 없이 혼자가 될 자기 동생을 꽤나 신경을 썼어요. 저 몰래 용돈도 챙겨주고 먹고 싶다는 것도 따로 만나 사주고 어떤 날은 저 몰래 카드값을 갚아주다 걸렸는데 제가 남편 명의로 붓고 있던 적금을 깼더라고요. 그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딸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어요.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친정에 와서 그 신용카드가 신우 명의의 카드가 아닌 타인 명의의 카드라 안 갚아줄 수 없었다고 저에게 빌면서 말했는데요. 그때도 정작 사고친 신우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5년이 지났고 안 팔릴 줄 알았던 집이 팔렸는데요. 저는 그전에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생각이 바뀌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 혼자 귀향 준비도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았는데 문제는 신우였어요. 신우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짜 집이 팔리고 시아버님이 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자 어쩐지 목돈에 신이 난 듯 보였는데 그렇게 시아버님은 아무 미련도 없다는 듯 집한 돈과 당신 퇴직금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새 주인의 배려로 신우는 3개월 정도 살던 집에서 지내면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남편과 저도 이 집 저 집 보며 신우 집 얻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래도 내 집에 오는 게 아니니 저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동네에 신우집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살 곳인데 신우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목돈 생겼다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안했죠. 지 좋아하는 술이나 먹고 다 탕진해버릴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해서 그 돈을 받아 우리가 적당한 월세를 얻어주자고 했는데 신우가 마치 자기 돈을 우리가 뺏어가는 듯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살 집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저희더러 신경을 끄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신우였어요. 그때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럼 네가 알아서 하고 나중엔 딴소리 하지 말으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그때는 신우도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2달 정도 지났어요. 그러자 남편한테 정말 청청병역 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신우가 그 2천만 원을 홀랑 다 써버렸답니다. 갖고 싶던 명품 가방이라 옷도 사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다 이번에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 돈이 자기 살집 구하라고 준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을 다 써버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달 뒤면 집을 나와야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지 오빠한테 SOS를 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어쩔 수 없잖아. 다 큰 기집애를 길거리에 혼자 나앉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돈 벌어서 나갈 때까지 우리 집에 있으라고 하자. 라고 했는데 그때 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자기 동생을 그렇게 몰라? 자기 부모가 집 구하라고 준 돈을 까먹은 인간이야. 그런데 우리 집에서 돈을 벌어서 나간다고? 그게 가능한 말이야? 그럼 어쩌냐, 상황이 이런데. 너는 내 동생이 어떻게 되든 모른 척하고 싶은 거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무리 내 동생이 싫어도 그렇지. 이건 인간적인 도리잖아. 도리? 그럼 집 구할 보증금으로 명품 사고 자기 유흥부료 다 날린 당신 동생은 괜찮고 내가 이상해? 그 명품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되팔라 그래. 그럼 몇 달은 고시원 생활은 할 수 있겠지. 언제까지 저렇게 다 받아주고 살 건데? 우리가 자기 동생 때문에 피해를 봐야 정신 차릴 거야? 만나는 남자도 있다며. 그 남자한테 말해보라고 해. 너 말 그렇게 함부로 할래? 그 남자를 어떻게 믿고 그래? 그리고 피해를 보긴 뭘 봐? 나는 나랑 같이 사는 여자가 이렇게 매몰찰 줄은 정말 몰랐다. 정 떨어져. 뭐? 정이 떨어져? 말 가려서 해? 아무리 부부살에도 할 말 못할 말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신 말대로 아가씨를 데리고 있다 치자. 그럼 아가씨는 방도 없는데 어디서 지내라고 할 건데? 거실에서? 무슨 거실이야. 소정이 우리가 데리고 있고 소정이 방 줘야지. 뭐? 소정이 이제 11살이야. 지금 자기 방이라고 쓰던 방을 고모한테 주고 엄마 아빠랑 지내라고? 그걸 애가 받아들일 것 같아?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 어른이 그러라고 하면 그러는 거지. 그게 싫으면 지 고모랑 같이 방을 쓰던가. 우리가 은진이랑 방을 쓸 순 없잖아. 진짜 웃긴다. 왜? 내가 소정이랑 방 쓸 테니까 남매끼리 사이좋게 쓰지. 됐다. 나는 절대 아가씨랑 같이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방만 준다고 끝인 줄 알아? 내가 아가씨 밥이며 빨래며 다 해줘야 하는 거야.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또 시작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내 동생 비난하지 마. 내 동생도 그 정도는 염치가 있는 애야. 저는 남편의 말에 콧방귀를 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신우는 절대 그런 염치라는 걸 아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저렇게 말하는 남편한테도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신우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이 저한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동생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무시했다며 기분 나빴다고 얘기했고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맞섰는데 그렇게 싸움이 커졌어요. 솔직히 아이가 다 듣고 있는데 남편과 이렇게 싸우는 게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그때는 저도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제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먼저 합리적으로 화해하고 조율하자고 하던 남편은 그때는 달랐는데요.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제가 자기 동생을 싫어해서 이기적으로 군다며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그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매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가 하면 집에 돌아올 때는 네 발로 기어오는 등 제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했는데 나중엔 취중진담이라고 자기는 미우나 고우나 저랑 딸아이보다 자기 동생이 더 소중하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내가 저런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아이까지 낳고 10년 넘게 살았다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냥 그 순간에 속고 살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처자식보다 동생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자기 자식 낳고 키우고 있는 와이프한테 할 소리입니까?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자식보다 자기 동생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실망했고 그 말에 상처 입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빌러오르지 않았어요. 빈다고 용서할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이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겐 점점 더 큰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만큼 오랜 시간인데 그런 긴 시간을 한 입을 덮고 우리 집 가장이라고 생각하던 남자가 우릴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사이에 태어난 딸아이는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친정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엔 신우 때문에 그런 거면 다시 생각해 보라시며 당신들 노후 자금이라도 보증금으로 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저희 부모님이 문제의 신우 때문에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대야 하는 건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딸은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해. 나는 아빠가 매일 술 마시고 소리 지르는 것도 싫고 엄마가 이렇게 힘든 것도 싫어. 고모랑 같이 살면 엄마 더 힘들잖아. 나 아빠 안 보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데 고맙다기보다 미안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저런 생각을 하게 했다니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교육이나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처음에 자기가 왜 이혼하냐고 큰 소리를 내더니 이윽고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래, 나도 너 같은 매몰찬 여자랑은 더는 살기 싫다. 아주 걸핏하면 친정 가는데 나는 뭐 그럴 때마다 빌려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 가족을 무시했지. 야, 됐다. 이혼해. 근데 이혼 사연은 없어. 내가 뭐 바람을 피웠냐, 도박을 했냐? 그러니까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고 우리 사는 집 팔아서 반 나누자. 차라리 잘 됐어. 그 돈으로 은진이랑 둘이 살 집 구하면 되겠다. 어차피 지금 너 나가고 소정이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뭐?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아가씨가 들어와 산다고? 아, 그래서 더 버텼구나. 자기 동생 데리고 왔으니까 버티다 내가 들어오면 그땐 어쩔 수 없이 살자고. 그래, 말했잖아.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오갈 데 없는 애를 버려?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 그렇게는 못 둬. 아이고, 남매가 이렇게 우애가 좋은지 그동안 몰랐네. 그래, 알았어. 대신 소정이는 우리 아이니까 아빠라서 책임은 져. 매달 양육비는 보내라고. 내가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그래, 매달 50만 원 보내면 되지. 나만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도 양육비를 부담해야지. 그럼 이렇게 쭉 내면 되는 거지? 남편은 마치 홀가분하다는 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집을 내놨는데 워낙에 9억이고 작은 평수 빌라라
높은 가격으로 팔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출 없이 산 거라 각각 6천만 원 정도는 나눴어요. 금액으로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돈을 떠나서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벌어 딸아이 정도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작부터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모으고 있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워낙 술 좋아하고 카드도 쉽게 써서 어지간하면 남편 앞으로 집 말고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돈은 제가 더 많았죠. 하지만 그건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야말로 홀가분해져서 제가 가진 돈을 보태 대출을 끼고 20평대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딸애가 좋아했어요. 먼저 살던 곳보다 동네도 좋고 집도 좋다며 신나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거기에 친정 부모님이 이혼한 딸 걱정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결혼할 때 집이 많이 힘들어서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미안하게 생각하셨는지 뭐든 도와주겠노라 하시며 가구며 가전이며 냉장고 속까지 꽉꽉 채워주셨는데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저랑 제 딸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 제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남편 역시 그래도 성실하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왔는데 그 이상은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그쪽이 어떻게 살든 전혀 궁금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잘 들어오던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연락하기 싫었는데 5개월이 넘어가니 이 인간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나 싶어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동생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다며 양육비는커녕 자기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글쎄 자기 오빠 신용카드와 신분증 거기에 도장까지 훔쳐 오빠를 상거지로 만들었는데 결국 그 빚 갚느라 저랑 나눴던 돈도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고 아직도 다 갚지 못한 돈 때문에 아이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진짜 황당했어요. 심지어 문제를 일으킨 신우는 오빠 볼 면목이 없다면서 편지 한 통 남기고 도망갔다는데 면목이 없는 게 아니라 더는 뽑아먹을 게 없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싼 똥은 어쩌라고. 그렇게 자기만 홀랑 날라버리는 건지. 남편이 불쌍했죠.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신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 동생을 믿었던 남편은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제가 먼저 연락한 것이 반가웠는지 계속 만나자고 보챘는데 저는 양육비 필요 없다고 했네요. 괜히 이렇게 다시 남편과 엮이느니 그깟 양육비 안 받겠다 싶었죠. 사실 남편과 헤어지고 전엔 이래저래 좋은 소식이 많았거든요. 승진해서 연봉도 올랐고 대출이 있는 집이지만 집값도 계속 올라 한 5년 정도 살고 난 뒤에는 30평대 아파트도 노려볼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좋은 게 한부모 가족 지원이나 혜택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진짜로 남편 같은 건 필요 없게 되었는데 그런 남편은 제가 몹시도 필요해 보이더군요. 우선은 술 좋아하는 그 인간이 돈 관리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였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시어머님이 관리하셔서 모으진 못해도 구멍 날 일은 없었는데 저랑 헤어지고 돈 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니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털려버린 거죠.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그렇다고 아직 연금 생활도 못하시는 시아버님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을 테니 그냥 자기가 벌어서 동생이 싼 똥을 치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와서 그걸 같이 할 마음이 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냉큼 양육비 안 줘도 되니 화이팅 하라고 했습니다. 처자식보다 중요한 동생이 친 사고이니 오빠가 기꺼이 해결해야 하잖아요. 대신 나는 딸아이 잘 키워서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이 제 딸과 아파트에 사는 걸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동정심을 유발해 제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했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죠. 제가 그걸 왜 용납하나요? 그렇게 철벽을 치니 남편도 자존심에 포기하는 눈치였고 그렇게 저랑 남편은 완전히 쫑이 났어요. 남편은 뒤늦게 자기 결정을 후회한다고 했는데 그 말도 듣기 싫더라고요. 남편 말이 헤어지고 나니 자기 가족은 동생이 아니라 정말 저랑 딸아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나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저도 동생이 있지만 언제나 남편과 아이가 우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종종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자기 식구들만 그렇게 챙긴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후회할 거면서 왜 가장 소중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다. 뭐 그런 건가요? 저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젠 남편과 다시 잘해볼 마음이 없네요. 지금이야 아쉽고 소중함을 깨달아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신우가 또 어떤 사고를 쳐서 저를 또 곤란하게 할지도 모르고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우는 사고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고를 그만 치려면 어쩌면 옛날 신우 말처럼 나이 많고 돈 많은 늙은 남자를 만나 그 남자가 모든 걸 돈으로 커버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늙은 남자는 무슨 죄예요? 저는 그래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둘이 사는 지금의 환경에 만족하는 것 같아 제일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빠 몫까지 많은 걸 해내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바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젠 양육비 50만 원도 안 들어오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부디 제가 지치지 않고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요. 술 문제도 그렇고 저렇게 자기 식구만 싸고 돌면서 정작 진짜 잘해줘야 하는 사람한테 상처나 주는 하등한 존재는 이제 사절이거든요. 그나저나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데 정말이지 제 딸아이는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술 못 마시는 외동이면 괜찮을까요? 농담이고요. 하도 남편한테 대어서 그런지 그런 남자랑 반대인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부디 우리 딸은 엄마랑 다르게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